그리고 약간 좀 무역적인 문제도 하나 있는데 이제 중국이 그 낸시 펠로시 덴마크 왔다 간 거에 대한 일종의 제재 성격으로 메이드 인 타이완 찍어서 중국으로 들여오는 건 안 된다. 대만으로 만든 것도 메이드 인 타이완은 안 되고 뭐 메이드 인 타이완 차이나라든지 이런 식의 표기를 바꿔라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특히 뭐 요즘 별로 애플 이야기도 많이 영향이 나오고.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의 쪼잔한 소극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글자를 바꾸라 하는 것 자체는 네. 이건 레드 테이프를 그냥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귀찮게 해서 우리가 불만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정도지 그거야 뭐 이게 테이프에다 그 메드인 뭐 차이니스 타이완 뭐 이렇게 네. 찍어서 그냥 붙여버리면 되는 건데 그걸 안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재지 거기다가 무슨 테이프 하나 더 붙여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사건의 본질은 아닌 거다.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정도, 기분 나쁘다는 것의 표현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뭐 큰일 났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한 것이 파는 대만도 사는 중국도 이게 없으면 공장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가 윈윈도 아니고 둘 다 이제 그 로스를 가져오는 그것을 미국 때문에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지금 단계로서는 없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체면에 목숨도 걸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이 이런 이제 자기네한테 불에 타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지만 액션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것은 바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인터넷, 모바일 이게 되기 때문에 14억의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사실은 더 크다고 보여지고 뭐 이런 액션들은 제가 볼 때는 무역이나 이런 데서 본질보다는 오히려 약간 이제 광고용 선전용 이런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이제 단절시키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는 이제 군사 채널도 있고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사법, 뭐 국제 범죄 협력, 마약 퇴치 협력 이런 채널들을 이제 한 대여섯 가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거예요? 좀 액션이 좀 제가 강도가 보기엔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하나마나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 다국적 범죄 협력이나 사법, 기후 변화, 뭐 군사 채널 이런 거 협의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기후 협약 해가지고 CO2 줄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은 지금 석탄 무지 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어차피 되지도 않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이 얼마나 실리적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건 돈 되는 건 아니에요. 다가 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경제적인 채널이나 네. 외교적인 채널을 닫아버려야 그게 진짜로 서로한테 샥을 주는데 이건 그 뭘 닫았다고 하는 쇼하기는 좋은 거지만 이게 실리나 이익에는 별 영향 주지 않는 구름 잡는 얘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실리가 없는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체면 뭐 이제 세우기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군사 채널의 그 소통 창구를 닫는다 그래가지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요. 지금까지 미국하고 중국이 군사 충돌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네, 큰일 났어요. 그래서 2021년인가요? 그때도 보면 남사군도에서 그 미국 전함하고 중국 전함이 40m까지 붙었다고요. 네. 그 쿵 들이박았으면 이제 전쟁 나는 건데 네. 이제 서로 말이 다르죠. 누가 기술을 먼저 돌렸냐. 이제 미국은 중국이 먼저 돌렸다고 그러고 중국은 미국이 먼저 돌렸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그것이 이제 그 충돌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중국이 회피하는 이제 얼굴은 붉히지만 주먹을 내 휘두르지는 않는 것 그게 중국의 지금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뭐 국내에서도 많이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랑 국회가 낸시 펠로시 의장과 약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외교적 거리두기를 좀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전화 통화만 했고 국회 입장에서도 공항 영접을 안 갔습니다. 이게 좀 중국을 의식한 걸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사후적으로 놓고 보면 소신내기 잘했다. 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뭐 네거티브하게 얘기하자면 뭐 중국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고 그러면
이 미국의 넘버 3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이제 아주 그 배려심 깊은 조치였다. 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미국은 이제 뭐 이거는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 분노하게 만들었고, 예. 중국한테도 별로 이제 이게 면을 못 세우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양쪽으로 욕먹는. 욕먹는 그런 네. 일이다. 미국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한중 외무부 장관 회담을 하는 걸 보면 네. 당초에 그런 많은 이슈들에 비해서는 서로가 험한 말 하지도 않았고 또 미국, 중국의 외교부의 발표를 보면 한국에 대한 네거티브한 뷰가 거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네. 그것의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펠로시 의장의 영접권과 관련해서 중국이 조금 마음 편해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기네 얼굴에 면을 채워줬다. 아, 중국이 봤을 때 우리 면을 살려줬다, 한국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그것이 이게 정말로 이게 외교적으로 그쪽에서 원치 않아서 안 한 건지 또 누군가를 배려해서 한 건지 그것은 이제 당국자만 알겠죠. 그러나 하여간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우리 스탠스로 그냥 간 거고 우리 스탠스의 결과가 서로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 놓고 보면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게 한국이 미국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줬고 또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것이 이제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이라고 그러면 껍복 죽는 나라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것도 있다. 넘버 3가 왔는데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휴가 갔기 때문에 안 만났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상식으로 놓고 보면 그건 굉장히 조금 의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양쪽에 눈치 보다가 뭐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터진 게 없어요. 미국한테도 우리 터진 게 없고 중국한테 터진 게 없다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그 뭐 소신 외교든 아니면 액면 외교를 했던 간에 결과는 좋았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가 연세가 82세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정치적인 어떤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이제 픽아웃이고 또 그리고 이번에 그 지금 나와 있는 중간선거 여론 조사로 놓고 보면 민주당이 하원에서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랬을 때 지금 낸시 펠로시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뭘 하는 것이 낸시 펠로시 자체의 정치적인 이력에는 크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한국의 실익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번에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이 중국과의 외교에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뭔가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좀 부각이 돼가지고 또 그 중에 하나가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랑 왕이 외교부장 만났을 때 3불 1한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컸다.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러면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면 3불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또 하나가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고 요게 세 가지가 3불이고 1한은 사드 운용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 요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중국 측의 요구일 수가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컸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전병석 소장님의 평가는 어떠실까요? 이거는요, 제가 우리 외교부 발표문도 봤고, 네. 중국 외교부 발표문도 제가 찬찬히 다 읽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교부 대변인의 코멘트도 읽어봤는데, 이거 지금 한국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3불 이란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의 발표도 그렇고 우리 발표도 그렇고 우리가 승인했다든지 용인했다든지 합의했다든지 동의했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것을 쓴 이제 언론들의 많은 이제 추측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카더라가 대부분이시 팩트 파인딩은 정확하게 하면 그 코멘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중국 외교부의 공식 문서에서는 3부 이란에 대한 이 동의나 합의나 뭐 이런 얘기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양측 외교 장관의 회담을 하고 난 다음번에 네.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왕원빈이라고 하는
그 대변인이 거기서 브리핑을 하면서 네. 이게 한국이 산불 이란에 대해서 선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선서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아주 말장난을 하게 되는데 선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그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증인 선서를 했을 때 위반을 하면 그건 제재가 이게 거짓말일 경우는 그렇죠.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위증에. 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선서인데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한 것을 보면 이제 각 언론사들이 그걸 다 타전을 해서 기사로 내보냈어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렇죠. 거기 보면 선서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아마 중국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중국 외교부의 그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는 데는 선서라고 쓰지 않고 이 선포, 예. 이게 시엔시라고 볼시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선시. 그런데 이게 네. 뭐가 다르냐면 그 시엔시라고 하는 것이 요게 선서라는 말하고 선시라고 하는 말이 중국말은 발음이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선서, 선시,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렇죠. 우리말로 했을 발음은 때 똑같아요. 선서한다는 거하고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글자도 다르고 뜻도 다른데 발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걸 이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냐 그러면 저도 뭐 중국에서 1박 2석을 했지만 예. 중국에서 석사 2번 하고 박사를 1번 해도 중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네. 중국어가 어려운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글자를 알아도 뜻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부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불이란 예. 삼자도 알고 불자도 알고 일자도 알고 한자도 알고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 중국의 모든 중요한 단어는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는 글자 알아도 해석이 안 돼요. 그 역사적 배경, 고사, 시대 상황 또 그 사람은 왜 이 단어를 썼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의도까지 때문에 알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중국어는 성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음의 높낮이가 있는데 똑같은 단어도 이게 일성으로 발음했을 때하고 이성으로 발음했을 때하고가 뜻이 달라요. 근데 외국인이 들었을 때는 그 성조가 이게 뭔지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성조로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네이티브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컨텍스트로 알게 되는 거죠. 문장 전체의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게 무슨 글자구나. 그렇게 이제 욕을 한다고 그러는 이제 말하는 말하고 말이라고 하는 말하고 단어는 똑같은데 그 소리는 똑같은데 단어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세 번째로가 바로 지금 중국이 쓴 건데 바로 이거 셰인 해음이라는 걸 써요. 중국은 발음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의미 있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연초에 그 복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할 때 니엔 요위 뭐 이런 말이 있어. 그럼 네. 단어로 보면 매년 물고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물고기 얘기를 하지 그러는데 위라는 말 이제 중국말로 물고기가 위인데요. 이게 우리가 여유가 있다, 풍족하다, 돈을 많이 번다 할 때 그 여유의 유도 발음이 똑같이 위예요. 네네네. 그래서 물고기 얘기를 하면서 뜻은 그게 아니고 풍족함을 매년 누리세요 하는 거. 그 해음, 셰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3가지 현상을 갖고서 이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알아듣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번에 중국이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을 확실히 한 게 된 것은 이번에 선서를 했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이 선포를 했다는 것과 같은 단어라고 하면 중국의 그 글 써서 먹고 사는 기자들은 전부 사표 내야죠. 모든 기자들이 그 단어의 표현을 선서라고 해서 다 기사를 냈는데 네. 그럼 잘못 들었다는 얘기죠. 네. 나중에 최종 외교부의 문서에서는 선포라는 단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중국인이 성조도 잘 알고 사자성어도 잘 알고 시인도 다 알고 있는 중국의 기자들이 오버렛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이 이게 선포를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선서를 했다, 맹세를 했다고 하는 것을 썼다가 이게 전 세계로 다 나가잖아요. 네. 특히 한국이 이제 그걸 보고서 대대적으로 이제 항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한자에 있는 독특함, 예. 그걸로 살짝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대변인이 자기가 해석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외교부 장관들의 그 언어에서 이걸 맹세했다거나 동의했다거나 합의했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거죠. 합의문으로 남긴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외교라는 것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면 합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면 합의도 문서가 있어야죠. 그래서 구두로 뭘 얘기했다는 건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못 들었는데 이러면 끝나버리는데 네.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민감한 문제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장관이 동의했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거의 0이죠. 그리고 가기 전에도 우리 한국의 연구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밝히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 거기에 가서 그럼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가서는 동의하고 합의하고 뭐 선서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맥센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해프닝 정도로 사실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막 붙지만 정확하게 팩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국의 외교부의 문서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거기에 나오지 않는 얘기는 결국은 중간에 전달자나 또는 해석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간 것이라고 봐야 되고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공식 의견이나 생각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뒤에서 뭔가 사인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그 사드 보복이라는 경제적인 그 트라우마가 원체 크게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치포 동맹이라든지 미국 중심의 그 IPEF 가입이라든지 또 야 이러다 앞으로 또 중국이 보복 한번 또 때리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염려들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재미난 것은 아까 말씀을 했지만 IPEF에 우리가 일본으로 가입을 했어요. 네. 근데 IPEF의 목적은 바이든 대통령이 명확하게 했어요. 공급망에서 중국 빼는 거예요. 네. 그것의 정수가 뭐냐면 최종 종결판이 치포죠. 네. 그래서 공급망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를 끊어버리게 되면 그건 뭐 자동차든 뭐 전자든 모든 게 다 스톱되는 상황인데 그 치포 동맹의 핵심 멤버가 이제 한국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이게 보복을 하냐 안 하냐 또는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보려고 그러면 주가를 보면 돼요. 돈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공급망을 끊어버린다거나 또는 반도체 공급을 스톱시킨다고 하면 맨 먼저 주가가 대폭락을 해야 돼요. 그것은 첫 번째 애플 주가가 대폭락을 해야 되고 예. 두 번째로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대폭락을 해야 돼요.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전체 수출의 거의 63%가 중국으로 가는데 그게 스톱이 된다고 하면 한국의 반도체 회사 주가가 멀쩡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의 거의 90% 가까이를 아직도 중국에 생산하는데 거기서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 애플의 매출액이 90%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나스닥이 대폭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이게 멀쩡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IPF나 이게 치포에서 이게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전부 다가 국가 간의 협약이 아니에요. 네. 국가 간의 협약이면 이것은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페널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 정부 상무부하고 한국 정부 간의 협약일 뿐이에요. 정권 바뀌면 네.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하나 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정도로 가면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중국은 한국의 보복 이상을 해야죠.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면 D램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공급의 72%를 한국이 공급하는데 네. 그러면 뭐 모든 게 다 올 스톱 되는데 중국은 반응이 쿨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바로 서플라이 체인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 반도체의 생산에 필요한 이제 원자재, 부자재, 뭐 부품의 거의 40%를 중국에서부터 갖고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걸 막기 전에 그 전에 중국이 원자재의 서플라이 체인을 막아버리면 이건 뭐 한국이 먼저 악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복이니 뭐니 이런 거 자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지금 뭐 치포든 또는 IPEF든 이게 2년 뒤에도 지속이 될 거냐는 것에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죠. 바이든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들어왔을 때도 IPEF를 유지할 거냐.
과거에 지금 트럼프 정부 때도 보면 EPN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일렉트로 이코노미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라는 것을 트럼프 2년 차에 이제 국무부가 주도를 해서 그걸 했었고 네. 그게 트럼프가 낙선하자마자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지금 IPEF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한국을 제재하거나 보복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당장 문제는 한국을 제재했을 경우에 중국이 수입하는 반도체 이걸 어디서 조달하냐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보복 문제는 아마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게 만약에 G4가 액션이 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이 급하기 때문에 한국을 제재하게 되면 중국 자체가 당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이 가장 아파할 아이템이 뭐냐고 그러면 크게 중국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요소수죠. 지난번처럼.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배터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소재 부분들에서 거의 뭐 60% 이상 이게 중국으로 또 오기 때문에 이게 막히게 됐을 때 한국이 뭐 세계적인 배터리 생산 얘기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게 기술이 아니라 생산이 갑이고 네. 생산이 갑이 아니라 원자재 공급자가 갑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이 원자재를 막았을 경우에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악소리가 나게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배터리에서 한국의 악소리가 나면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반사적 이익을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중국이 보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도체는 절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돌멩이가 이제 튀어가지고 맞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배터리를 조심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